주민자치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을꿈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주민자치대학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모이시고 계신데요. 오늘 상담은 대담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분과 그리고 세 분의 패널 분께서 나오셨는데 주민자치 회장님들 모시고 주민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테니까 듣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편하게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해 주실 발제자분과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하시면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제를 맡으신 고양신문에 계신 이옥석 기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패널로 오늘 세 분 오셨는데요. 송포동 주민자치회 이희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행주동 주민자치회 한만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역 이동 주민자치회 정원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발제자분과 패널분들 소개를 들었고 지금부터 대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옥석 기자님의 진행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3강 주제 발제를 맡은 이옥석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발제를 정리해 왔습니다. 오늘 대담의 주제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어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제한 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고요. 3월에 주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했었던 풍산동, 고양동, 창릉동 등 7개 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들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분과 구성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올해 사업을 할지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요런 때 이제 주민총회를 실시하게 된 거죠. 다행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도 있었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는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올 3월에 치러진 총회는요, 실제로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그런 총회였습니다. 지난해 총회를 치르고 올해 어떤 사업을 할지 그걸 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올해 사업을 정하지 못했고 급히 올해 3월에 주민총회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에 대한 것은 이제 고양시 보조금과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지역별 이제 주민세로 구성됩니다. 고양시는 올 초에 각 동 주민자치회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총회 등의 초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2천만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고양시가 추가 예산 2천만 원에 대해서 총회를 3월 안에 실시하게 되는 주민자치회에 우선 배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아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권을 쥔 행정과 예산을 받아야 하는 주민자치회에 갈등이 조금 이제 노정됐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에 올해 3월에 주민총회를 실시한 후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웃마을에서는 어떻게 주민총회를 했는지 그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그런 필요가 많이 대두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담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고양신문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총회 하는 곳마다 다 이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었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총회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나옵니다. 그 민원을 의제로 도출하는 것이 어쩌면 주민자치회 총회의 어떤 본질인데도 고양시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떤 자체 사업만 해라 라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이제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반발이 주민자치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한 송포동 주민자치 이휘재
이희재 회장님하고 행주동 주민자치회 한만희 회장님, 주엽이동 주민자치회 정원일 회장님 이 세 분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고 주민총회에 관한 이야기를 더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부터 주민총회 개최하시면서 겪으신 일,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실 겁니다. 3분 정도 모두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 서구에 위치한 성포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재입니다. 먼저 고양시 주민자치 일꾼 양성을 위한 마을금 주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또 주민자치 활동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성포동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로 20여 년간 운영하다가 2021년도 고양시가 39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서 제1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출범식도 갖고 나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 훈련, 또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올바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3년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지만은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1기 회장을 맡아보니 정말 어깨가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고양시의 타 자치회와 또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에 대해서 많이 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우리 성포동에 맞는 주민총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주민총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 제 회장의 역량이 좀 부족하시기도 하지만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말 보완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고 제가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주민의 합의 과정을 어떻게 낼 것이냐를 통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자치가 실현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가장 큰 고민을 두고 또 역점을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때 활동하는 거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 쉽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끼리만 뭐 자치위원 모집하는데도 아는 사람 아름아름해서 모집을 하고 또 행사를 하더라도 주민에게 뭐 홍보도 안 하고 뭐 참여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뭐 축제도 하고 행사를 하는 거 보고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정한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참여,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주민의 자치위원으로서의 대표성 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자치위원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 조항 하나만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대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어떤 대외적으로 대표성 있게 활동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어떤 형식의 대표성을 좀 부여해 줄 필요가 있고요.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주민자치 회장 선출만은 호선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직접 우리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를 투표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듯이 자치회장 선출 과정만큼은 주민총회에 맞춰가지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알려서 정말 주민들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기구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마을 의제가 뭔가,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장 직접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게 노출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관심도가 많이 제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 또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 선거로 주민총회에 걸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치 대학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도 그런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모두 발언에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한마디 행주동의 한마디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행주동은 그 관문인 행주대교를 건너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행주 산성으로 해서 또 능곡역으로 또 능곡구역 신역으로 해서 현대 홈타운 1차, 2차를 통로로 해서 지도공원으로 해서 그 지도공원까지 그리고 행진도서관까지 지역이 우리 그 행주동에 관할 지역입니다. 저는 제가 행주동 주민자치회장을 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한 2년씩 2번을 기획 행정분과장으로 맡아서 하면서 우리 행주동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통계 숫자를 보면 좀 낙후된 쪽이더라고요, 행주동이. 자, 그러면 행주동이 이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제는 바닥이라기보다 밑부분이었으니까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하면서 주민총회를 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면 복잡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첫 주민총회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첫 주민총회는 가볍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뜻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주민들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총회 하기 전에 사전에 의제를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주민투표를 여론조사를 한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민총회 당일날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6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더 정리를 해서 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뭐 쉬운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 또 우리 이옥석 기자님께서 얘기했지만 주민총회의 그 본질을 외면하고 그 시에서는 고양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총회 본질을 외면하고 자체 사업을 편성을 원하다 보니까 그냥 뭐 동네 가벼운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큰 목표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발굴을 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동의 정원juk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요 이동 주민자치회장 정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민자치대학을 개설을 해주시고 오늘 또 어제 그제도 뵀는데 오늘 우리 주민자치회에 대학을 개설해 주신 우리 창릉동 그 회장님께서는 우리가 워크숍 관계로 해서 아마 자리에 없어서 뵙지를 못하고 우리 수강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만 뵙게 되니까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 패널로 나오기로 확정이 되면서 제가 가장 우리 위원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때 이미 시범자치회는 한 4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회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위원회 생활을 2년을 하고 지금 자치회를 3년 차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찍 위원장을 맡았고 주민자치위원회 때 그리고 자치회에서 바로 또 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부족하지만은 제가 한번 봉사 개념으로서 우리 주요 이동의 주민자치회를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패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생각해낸 것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위원회 때 위원분들은 이제 봉사 개념으로들 많이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관에서 이제 뭐 워크숍 가자면 또 와서 워크숍 가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 지역 이동이 작년에 위원회 때 경기도 공모 사업에 2천만 원짜리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2천만 원씩 하는 그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2천만 원 사업에 됐다. 우리가 큰 사업을 하게 됐으니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 했는데 한쪽에서는 기쁨조가 있고 한쪽에서는 걱정하는 걱정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짜리 공모사업 이렇게 해왔는데 2천만 원은 우리가 주민총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저에게 이제 다가왔어요. 과연 우리가 이 2천만 원짜리 사업, 200만 원짜리 사업 하던 건 10배는 2천만 원 사업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 가슴이 답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할 수.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딱 갖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설문조사를 위한 사업을 준비를 한 과정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도 우리 위원들이 그 각 분과별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분들이 솔선수원해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동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평소에 보던 위원들의 자세가 아니네. 저렇게 자기 주인의식을 갖고 저렇게 해낼까. 그러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총회까지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다소 결과는 좀 부족했더라도 그 열정과 그 책임감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을 정도 경험을 못 해본 것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때 위원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회 출범할 때 추천을 하는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 위원 나머지 15분을 전원 다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 추첨을 해서 35명을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치위원회 때 우리가 9개, 고양시가 9개 주민자치회와 위원회가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경험을 한 데가 두 곳입니다. 저희와 일산 삼동. 이 총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것만 하자는 개념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결과는 좋게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완벽한 총회를 준비하자, 완벽하게 해내자 이런 것은 위원들 간에 부담이 갈 겁니다. 서로 분과별 회의를 할 때도 이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고 또 다른 방안을 대안을 찾고 이렇게 나가야지 서로 그거 가지고 이게 분과에서부터 상처가 나고 또 전체 주민자치회에 이제 큰 응어리가 되죠. 그래서 저는 너무 과욕 부리지 마시고 매년 발전해 나가는 그런 주민총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담회가 위원들께서 서로들 우리와 패널들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드렸는데 굉장히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타이머를 딱 정확하게 네, 정말로 제도적인 행정적인 보완할 문제가 많다고 하신 말씀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멋들어진 마을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조금씩 과욕 욕심 부리지 말고 매년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주민총회,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마이크 드렸으면 다들 최소한 1시간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민총회 경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주민총회 하시면서 굉장히 다들 이제 힘드셨을 건데 처음에 이번에 질문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주세요.
주민총회 하는 준비 과정, 절차, 투표 방법 등 또 총회 구성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민총회를 준비했더니 좋더라.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거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얘기할 거니까 이번에 좋은 점들을 얘기하실 때 우리 한만희 회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정원일 회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희재 회장님 순으로 이번에 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행주동입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가볍게 해야겠다. 너무 어렵게 시작하려고 그러면 힘들 것 같아서 가볍게 시작하는 쪽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삼송 일동의 그 주민총회를 먼저 가서 한번 봤어요. 봐서 이렇게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해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이제 감을 잡고 이제 우리 행주동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좀 이벤트도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잼잼이라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팀을 이제 첫 번째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게스트로 그 시니어 모델 우리 관내 분이 포함이 된 시니어 모델 팀을 해서 이벤트로 좀 했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벤트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그렇게 했고 그 전에 이제 그 의제를 미리 어느 정도 안을 좀 가지고 의제를 좀 만들었고 이제 그 의제를 사전 투표를 좀 했고 주민총회 날 당일날 최종적인 투표를 해서 그 의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게 진행 중인 거죠. 뭐 쉬운 거는 어디 뭐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진행하면서 뭐 어려움이라기보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해서 이제 의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뭐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또 지역의 뭐 선배님들 후배들이 같이 오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전이 중요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시 단위로 그 회장단을 소개를 할 거냐 아니면 동단위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일부에서는 그 동단위 회장을 먼저 지역의 회장단을 먼저 소개하는 거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선배 되시는 분께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그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시 단위 단체장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동단위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다음번 주민총회 때는 시 단위부터 먼저 해야겠구나. 아니면 그 외에 그 동단위가 있으면 동단위, 아니면 종합단위가 있으면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식구들은 나중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뭐 배부르겠어요.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이렇게 채워가고 하다가 보면 좋은 결실이 있고 좋은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원일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총회 준비하는 과정을 또 말씀하는 그런 시간인데, 네, 저희 주요 이동은 그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임대주택이 2개 단지가 있고 또 복지관이 2개가 있는 그러한 이 아파트로 주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주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힘듭니다. 의사를 이분의 생각을 뭘 끄집어낸다는 게 거의 힘들고 우리가 주민총회 활동으로 의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의제 발굴 설문지를 이렇게 내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분들은 공원에서 앉아서 이제 제의하면은 해주십니다. 근데 일반 주민들은 만나기도 힘들고 대화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한 것이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설문응답에 응할까. 또 사전투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 때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의제들을 보고 선택을 해주실까. 이거 구상한 것이 저희만의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특화 사업을
그 캠페인을 할 때 우리 의제 발굴이란 설문조사할 때 같은 시간에 하자. 그리고 설문조사할 때뿐이 아니라 사전 투표할 때도 이 사업도 그 시간에 맞추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새로운 각 위원회에서 발굴해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매년 우리가 EM 아실 거예요. EM 용액 활성에 고양시 비전이죠. 이 EM 용액을 일상생활에 활용을 해서 자연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그런 EM 용액을 주민들이 생활합시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저희는 매년 이 활용 사업을 해왔습니다. EM 용액을 활용을 해서 주방 세제라든가 또 기타 생활용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여기라든가 공원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드리면서 EM 활용법 그 전단지와 함께 드리면서 생활합시다는 그런 캠페인을 합니다. 그 캠페인을 우리 의제 발굴할 때, 설문 조사할 때에 그 EM 캠페인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지를 이렇게 저희가 그 주방세제 하나 드리면서 설문지를 내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회 때 의제 발굴 설문조사는 저희가 그렇게 제대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상설 그 설문지를 작성하실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에 상설적으로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버너를 거기다가 이제 세워놓으면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조를 짜서 시간에 가서 봉사 개념으로 그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는 이제 달성하게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도 설문조합도 그렇게 했지만은 2천만 원을 작년에 총회할 때 쓴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총회하는 데는 금액이 한정이 많이 쓸 수가 없죠. 총회만으로. 그래서 여기 창릉론과 같이 저희도 자치대학이 아니지만은 참 좋은 대학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좌는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각 공동체와 직능단체 그리고 우리 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수시로 했고요. 또 하나는 퍼실리테이터 그 자기 양성 과정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정원으로 했는데 그 20명 전원이 결석 한 번 없이 참석을 하셔서 전원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수료했어요. 그래서 참석을 지도를 해서 이것은 우리 마을의 자산이다. 왜? 금년서부터 매년 이제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민들과의 소통은 지금 잘 안 되지만은 점차 공론의 이 축제 공론의 장이 주민들이 함께 해주면은 거기서 이 퍼실리테이터가 각 테이블마다 한 분씩 들어가서 회의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작년에 2천만 원 이 사업이 저희한테 우리 주민자치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참여가 제일 문제인데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화 사업과 의제 발굴 설문조사를 같이 했다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 같고 또 상설 설문지를 이제 비치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송포동 주민자치 이희재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송포동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지난 3월 30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1월 달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약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총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총론과 강론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총회는 3월 30일 날 오후 3시쯤에 했고요. 그다음에 총회 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슬로건을 하나 정했습니다. 어느 단체든 기업이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슬로건을 주민이 주인된 송포동 건설 뭐 이런 거창한 구호를 내걸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장소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송포동 주민자치 2층에 저희 송포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자치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총회를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송포동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총회 준비 과정 또 의제 설명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채널로 활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온라인 총회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날 참석한 참석자는 많은 분을 초청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직능단체장들, 그다음에 대외 기관장들 정도 한 30-40명 정도만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 의제 투표에는 저희가 2주간의 사전 투표 과정을 거쳐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나름 여러 가지 방법, 아이디어를 동원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했고 약 23,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참여한 인원은 약 한 800명 정도에서 1인 2표로 실시할 수 있게 해가지고 총 투표수는 약 1,600표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름 잘 됐다는 자체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주민 참여는 거리가 좀 멀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그동안의 활동상을 보고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 의제로 선정된 의제를 자세하게 분과별로 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 결과를 주민총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 주민총회에 상정될 안건 총 7가지를 최종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 의제 안건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2주간의 사전 투표를 통해서 총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 전 과정을 유튜브 사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사전에 중요한 거는 편집을 녹화를 해서 촬영을 했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는 잘 편집해서 중요한 부분만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당일 유튜브 송출을 통해서 주민총회 전 준비 과정부터 결과까지 송출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 참여 의견을 공유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부 추진 방법이 강론 부분에서 우리 여기 참여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홍보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자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먼저 알리는 일에 역점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라는 기구를 전혀 몰라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도 20년 가까이 활동을 했었는데 정말 그들만 아는 거지 주민들 대부분은 관심도 없고 참여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치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자 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왔고, 그다음에 그동안 발간이 중단됐던 마을신문을 발간을 했습니다. 마을신문을 발간을 해서 그 신문 8면에다가 주민자치회란 무엇이고 또 주민총회란 또 무엇이고
또 마을 의제로 선정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했고, 그다음에 총회 리플렛을 준비해서 역시 주민총회 의제를 또 자세히 프린트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고, 또 직능 단체 위원들을 통해서 상가를 방문하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을 의제 발굴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의제 발굴을 어떻게 했냐면은 총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하는 마을 의제가 무엇인가를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직능 단체 위원들한테도 마을 의제에 대해서 공유를 좀 부탁하고 의견 제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추려진 안건을 중심 테마로 정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온라인 방식, 서면 방식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현수막도 게시하고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리플렛을 작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게시판에다가 홍보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 일부 분과별로는 상가를 방문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주민총회가 개최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상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 의제가 무엇인가를 정중하게 물어가면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된 마을 의제들을 대분류, 소분류, 조정, 통합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7가지의 안건으로 주민 자치회 정례에서 최종 안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민원성 안건도 하나 포함했습니다. 근데 동장이나 센터에서는 민원성은 의제로 다루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냥 고집스럽게, 왜냐 민원성이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은 마을의 의제가 무엇인가를 주민들과 서로 공유해야만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민원성이지만은 마을 의제로 달아서 투표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효과도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식입니다. 투표 방식은 총 3가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첫째로는 QR코드 접속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만들고 그거를 마을 신문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마을 신문을 발행하면서 전면 일면에다가 QR코드를, 주민총회를 위한 QR코드를 올려놔서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카메라로 대기만 하면 투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임시총회 리플렛에다가 마을 의제 리플렛을 아까 작성했다고 했는데 거기다도 QR코드를 삽입해서 바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요. 다음으로는 현장 투표, 즉 행정복지센터 주치구에다가 투표소를 만들어서 거시대도 만들고 의제도 설명하는 대형 현수막도 만들고 해서 주민자치 분과별로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동사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투표를 하게 독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 버스 정류장 이런 데도 분과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마을 총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투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상품을 드리는 겁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경품권을 드려서 총회 당일날 투표를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다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고향쌀 또 가와지 쌀 이 2가지를 5kg짜리 10포, 10kg짜리 한 5포 정도 농협과 단체 협찬을 받아가지고 총회 투표 사은품으로 제공을 했더니 아무래도 경물생심인지 이거 투표해 주시면은 이 경품권 드리겠습니다 하니까는 머뭇거리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신 걸 보고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부 추진 계획은 중요한 거는 홍보 방법, 의제 발굴 과정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투표 결과가 총 7가지 안건의 온라인 투표, 오프라인 투표를 합산해 가지고
총회 사전투표 2주간의 사전투표 결과를 총회 때 발표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최종 총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주민들과 자꾸 소통하고 주민들한테 주민자치 기구 기능에 대해서 자꾸 홍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주민총회는 사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제가 생각하는 주민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민총회 때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가 있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사례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해주셨어요. 제가 마치 송포동 주민자치회 TF팀에 지금 속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찌나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는지 정말 송포동 TV 유튜브까지 유튜브 마을신문 리플렛 온갖 거 QR코드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걸 좋은 결과 나왔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다가 질문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시고요. 이번에는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정말로 정말 이거 진짜 힘들었다.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웠다라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번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정원일 회장님부터 정원일 회장님하고 이재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한만지 회장님 순으로 솔직하게 괴롭고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눈물이 벌써 나네요. 눈물이 네. 앞에 가시죠. 저희 주요 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분들이 사실 참 열심히들 해줬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미숙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냐면 지금도 아쉬운데 작년에 저희가 의제를 선정할 때 그리고 발굴할 때 우리가 포괄적인 그런 의제를 다른 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뭐 개선 뭘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투표에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들을 쭉 달아요.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의제들을 포괄적인 의제들을 다 이렇게 해 그걸로 이제 총회에서 주민들에게 투표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는 그것대로 그냥 세부적인 사업으로 5개를 의제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금년에 작년에 저희는 이제 총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제들을 금년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의제 5개를 말씀드리면은 교통 관련해서 2개의 의제가 민원성의 의제가 2개가 나왔었고 또 시설 설치를 해달라는 의제가 또 하나 나와서 요 3개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없는 주민자치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이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금년에 그 사업을 딱 많이 하고 싶어도 요 2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의제를 당초에 선정할 때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야만이 후에 이 세부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또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1위의 의제를 발굴한 게 있습니다. 1위 의제가 우리 그 3호선의 주민들은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제 큰 불편을 겪는데 저희 주요 역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지하철로만 최소 1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의선이 급행열차가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급행열차를 운행하게 해달라는 그 안이 1위였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금년에 자치과에서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은
민원성 사업은 의제로 선정하지 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참 잘못된 주민자치과의 잘못된 그 지침이다. 아니 주민청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존재의 가치인데 그것을 돈만 쓰는 걸로 니네는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전혀 우리 주민자치의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제 1위를 우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간담회 할 때도 이것을 제안을 했어요. 주민들이 이런 제안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진 그 시장은 정치인이니까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아, 그거는 우리가 전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문제는 우리 고양시 구간은 이게 피신 그 역이 있어야 되는데 급행열차가 가려면은 하나는 되는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구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서울 구간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그거는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다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간담회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부시장이 왔어요. 부시장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민원도 이제 들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렇다 했더니 또 거기 부시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철도과장이 보내왔어요. 부시장이 보내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철도과장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 구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길래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 철도과장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항의를 심하게 했죠. 시장과 부시장 다 긍정적으로 했는데 당신이 뭘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제 크게 나무래서 그 과장이 그러면은 저희가 올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그 면담을 했으니까 올해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주민들의 의제를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시장을 만나 부시장을 만나 과장을 만나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거지. 만약 이것을 우리가 안 하면은 주민이 민원을 제시하면은 검토나 하겠어요. 전혀 바로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자치과에서 그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문제를 하면 크게 걸리면은 자치과에서 또 이제 미움을 받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장차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이것은 지침이 조례에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우리가 돈만 바라고 하는 활동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그저로 묵과할 수는 없다. 이런 운동을라도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괜찮겠습니다. 제 이따가 시간에서 빼주세요. 제가 그게 계산이 빠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제가 그 서구 협의회 감사를 있습니다. 감사를 있는데 주민자치 협의회 감사를 있는데 고양시 전체 협의회 주민자치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회의를 갔는데 왜 갔냐? 전에 그 12월 달에 간사 수당 30만 원 인상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에서는 30만 원 인상하자고 다 내부 결정하고 의회와 시의회와 상의를 해서 결정해서 하는 걸로 해서 공무원들이 다 갔을 거예요. 30만 원 1월서부터 인상한다고. 근데 12월 때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그 원인이 간사가 하는 게 뭐 있다고 30만 원을 올려주는 거예요. 30만 원 받으면 됐지. 이렇게 그 의회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부결이 됐다는 겁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과거에 위원회 때에 활동했던 분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예결위 거기 의장도 과거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부결이 돼서 우리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자치과장, 시의회 예결위 의원들 그리고 우리 대표들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더니 한 의원이 이제 자기네한테 항의했다고 너희들 사과하라고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제가 이제 항의를 하고 했는데 결론은 의회의 의원들이 위원회 때 활동한 분들이 봉사만 하러 다닌 그런 분들이 간사의 업무가 지금 얼마나 많이 확대되는지를 모르고 자기네는 간사가 그냥 문화강좌나 관리해주고 1,200만 원짜리 그 공모사업에나 하고 이런 것들만 하는 간사를 봐왔으니까 지금 너희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부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 개념도 우리 위원회에 위원회가 아니라 그 의회의 위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그 조례들을 개선하는 바꾸는 우리가 제안해서 위원들과의 교류를 자주 가져서 뭔가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김두관 의원도 2년 전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거기 법률적으로 보장을 하도록 법안을 제안했는데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냥 잠잠했어요. 그 법을 기다리기는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니까 우선 조례라도 저희가 바꾸는 운동,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좀 예산이라도 집행할 수 있고 또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 그러한 조례라도 좀 해야 된다. 전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있었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메모를 해놨는데 저희가 주민총회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회를 한 건 위원회에서 2개인데 저희와 또 일산 삼동이 OBS 그 경기 방송에서 총회를 했다고 취재를 해서 방영을 했어요. 그거 하나 저희가 큰 수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저희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길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저기 주민자치회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원성 의제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송포동의 이희재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주민총회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맞죠? 네, 힘들었던 부분, 네. 아까 눈물이 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그러지 않았고 다시 한번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 얘기해 주시면 정말 제가 주민자치회장을 맡으면서 정말 여러 번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중간에 회장을 그만두겠다 임원회에서까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적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분과장들이 서로 좀 봉사 마인드가 좀 부족했는지 분과장이 선임이 됐는데 좀 분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시도는 하다가 분과원들이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비판도 하고 저거 하니까
세계 분과가 대부분 분과장들을 한 달도 안 돼서 중도에 사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과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또 티격태격하고 그런 불성사한 일들도 있었는데 정말 분과장들이 중간에 끝까지 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교체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마을신문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미디어 분과에다가 그 마을신문을 발간하라고 이렇게 주요 제목 같은 것도 다 다뤄야 될 거를 다 이렇게 제목 같은 것도 정해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사실 없어요. 그냥 뭐 언제 주민총회가 개최합니다. 뭐 몇 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산이 33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마을신문을 발간하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제목만 있고 제목만 있고 그림만 있는 그런 자치신문을 발간했다가는 이거 욕먹을 것 같아요. 예산 낭비한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하다가 그걸 다시 다 없애고 제로에서부터 다시 기사를 써가지고 고양신문급으로 자칭 고양신문급으로 내용도 충분히 전달되고 또 보는 주민들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전면 개편을 해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보신 주민들이 이거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없냐고 정말 전화도 오고 찾아와서 마을신문 구독 신청하게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나름 내용을 조금 좀 알차게 좀 꾸며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했던 분과 어떤 보이지 않는 트러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좀 안 좋은 불씨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잘 수습을 해가지고 지금 잘 화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왜냐면 다른 동에 그 주민총회 하는 거를 영상으로 봤더니 다 라이브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로 다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라이브로 할까 아니면 사전 녹화 방송을 했다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채널을 갖고 있는데 구독자가 한 7,000명 정도 되는 채널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유튜브를 알아요. 그래서 사전 녹화해서 당일날 예정된 시간에 송출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다가 다른 동에서 다 라이브로 하니까 우리도 라이브로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라이브로 준비를 했는데 통신기 저기가 좀 열악한지 그 와이파이인가 그게 열악한지 테스트 할 때는 그래도 잘 됐는데 한 30여 명이 와가지고 같은 채널을 공유해서 그런지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라이브로 나가다가 중간에 중단된 사태가 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냥 냉정하게 그냥 라이브를 딱 중단하고 그냥 사전 녹화했다가 다시 오후에 다시 송출하는 그런 시행착오도 좀 겪으면서 정말 준비를 잘 해도 이렇게 잘 실패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아쉬운 거는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주민 참여가 진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정말 제가 낸 주민이 주인된 송포동 건설이라는 거는 정말 요연한 얘기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첫 해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도 있고 또 다음을 위해서 잘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했던 그런 내용을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주민총회는 잘 성황리에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긍정적인 얘기만 들었을 때는 진짜 잘 나간다 송포동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신문도 다시 만들고 유튜브 하는 과정에서도 중단되고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정말 이런 얘기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한만희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행정동에서는 주민총회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네, 주민총회 그럼 주민총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확대해 주세요. 네,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면 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시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총회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체 사업 편성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쉽게 동네 가로등이라든가 이렇게 소소한 거거든요.
근데 주민자치회장을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4년을 해보면서 보니까 우리 행주동의 가장 급선무가 뭘까 보니까 실상 커요. 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굳이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한다고 하면 그 대곡소사선의 그 행주산성 밑으로 들어가는데 네. 행주산성의 출입구를 안 만드는 거죠. 그 역사를 안 만드는 거죠. 밑에 라인에 딱 깔려졌는데. 설계는 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또 시의원 만나서 얘기해도 뭐 예산 때문에 아니면 뭐 고난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울 나가면 뭐 100m 밑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S자로 해서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주민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최근에 그 우리 행주동의 그 가장 큰 급선무는 행주산성역을 개설하는 겁니다. 행주산성역. 그래서 서명도 좀 많이 받고 했는데 뭐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이제 우리 위원들 간에 또 주민들 일부는 그렇습니다. 아니 주민자치회장이 그 동네를 해도 이렇게 크게 판을 크게 잘라버리냐, 무슨 다른 꿈이 있냐, 다른 뜻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행주산성역이 돼야 예를 들면 시에서 그 행주가 축제야 그걸 하면서 작년에 한 7만 명이 다녀갔다고 시장님도 아주 자랑을 하시고 자긍심도 높으신데 행주야 축제를 하면서 산성에 오는 사람들 다 자기 차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면 능곡중학교 앞에서 그 11번 버스인데 20분 30분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오면 되겠나. 그래서 작년에 한 50일 동안 7만 명이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행주산성 대중교통이 와서 행주산성역이 된다고 하면 70만, 700만까지는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실상 우리 주민총회를 해보면 행주산성 내외동, 행주 내외동 사람들은 산성 얘기만 해요. 산성 얘기만 해요. 그리고 제 능곡 시장 사람들 시장 얘기만 해. 네. 그리고 그 너머 사람들은 또 그 너머 얘기만 해. 근데 자치회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회장은 그래도 판 좀 크게 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뭐 Out of boat to get the world라는 그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보트에서 내려와서 밖을 좀 넓게 판을 크게 짜자. 그렇다고 하면 행주산성역이 개설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행주산성으로 올 거거든요. 그럼 그 자원을 그대로 능곡역 쪽으로 해서 와서 토담공원까지, 지도공원까지 연결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행주동뿐만이 아니라 많은 발전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이제 이 공익방송에서 촬영하니까 또 하나 더 얘기하면 그 행주구대교 이거죠. 우리 그 마을 소식지인데 행주구대교에 대한 아직도 미련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행주구대교를 철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로서의 그 안정성이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다소 이제 의견이 어느 정도 교류가 됐는데 위락 시설을 안 치는 거죠. 행주 구대교에 철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위락 시설을 안 치게 되게 되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최고의 관광 단지가 될 거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만 정말 된다고 하면 예전에 그 임창열 경기 전 도지사가 킨텍스 사장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고양시는 노을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노을. 근데 그 행주대교에서 바라보는 그 노을은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락시설을 앉혀가지고 행주구대교에서 한강을 쫙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관광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거를 왜 헐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그 주민자치회장이 그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을 해야지 너무 크게 판을 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판 좀 크게 짜줘서 자치회장은 나가고 우리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통반장님들은 자금을 하더라도 자치회장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하는 게 그러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작년에 했던 게 행주가 예술이야 사업. 행주가 예술이야. 7만 명이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행주 구대교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보니까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더라고요. 카페를 만들자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를 문화 시설로 좀
바꾸자는 얘기가 많았는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걸 철거한다고 하니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처음 해보시는 주민총회인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처음 해보시는 것 같지 않게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비대면이고.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잘하신 것 같고, 이제 이 긍정적이었던 점, 어려웠던 점, 이 얘기하신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공감도 많이 되고 또 도움도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진짜로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이제 궁금하셨던 거 또 이제 이분들께 다 한번 적극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분과별로 주요 추진 업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 분과라고 있습니다. 미디어 분과에서 홍보, 소통 뭐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개설도 미디어, 그다음에 마을신문 발간도 미디어 분과에서 전담을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디어 분과원도 뭐 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역량이 있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나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튜브는 제가 기존에 하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뭐 관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업로드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신문은 주간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마을신문은 뭐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은 1년에 뭐 많아야 뭐 분기별 발간하고 하는데 저희는 과거에 뭐 한 12년 전에 발간했다고 하는데 다시 재발행 발간을 했는데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총회 앞두고 총회 홍보를 위한 마을신문 발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의제로 가을에도 한 330만 원의 예산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네. 일단 주민자치 조례가 개정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건 동감하고요. 근데 우리가 자치회가 진정한 풀프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례만 가지고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법이 아마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법에서 그거를 다뤄줘야지 지금 우리가 고양시는 전면 44개 동이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시범 실시로밖에 안 봐요. 왜냐면은 법이 제정이 안 돼 있는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범 실시 수준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형 주민자치원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거기도 역시 시범 실시로 우리가 봤을 때는 간주하기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비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법이 하루속히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대표성 부여만큼은 저희가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오동진 우리 덕이동 간사님께서도 지적해 주듯이 권위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민자치회장이나 위원들이 권위의식을 갖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 소신이 있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려면 최소한의 대표성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대표를 구성한다. 요 외의 문구는 없어요. 대표성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근데 사실 민망하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구다, 대표가 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민망하기 때문에 정말 대표성 부여.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건 주민자치회 회장 선출만이라도 우리가 주민총회에서 의제 투표하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존재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의제가 뭔가 관심을 갖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시장도 직접 선출을 하잖아요. 시의원, 도의원도 직접 선출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공약이 나오고 공약이 나오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가 되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도 주민의 대표성 부여만큼은 조례든지 자치법에서든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순포동 주민총회는 총 예산이 3천만 원이에요. 이건 전 동이 다 똑같게 3천만 원이 부여가 됐고 2천만 원은 추가 예산 신청 과정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주민총회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올해 어쨌든 2번의 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3월 달에 한 건 한 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가을에 할 것도 약 한 400~5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비용이 그 영상 준비, 촬영 이런 쪽에 많이 그 배분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직접 그 녹화하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전 촬영, 그다음에 영상 편집 이런 거를 위탁해서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들고 나머지는 뭐 현수막, 그다음에 또 모였을 때 식비, 뭐 전단지 배포 이런 거로 총회 비용은 그 정도로 산출이 되고 나머지는 각 분과별로 사업 의제의 사업에 할당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가을에 할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대면 총회가 될지는 어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을에 각 동이 총회 준비하는 거 봐가지고는 늘 대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면은 대면으로 총회를 하면 사실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영상 촬영, 편집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현장에서 하면 되니까. 대신 뭐 사전 투표 정도는 그 전에 하는 그런 비용은 뭐 들어가겠지만은 온라인 송출이라든가 영상 편집 이런 비용은 적게 들어가서 오히려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관료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대관료라든가. 대관료는 대부분 세팅하는. 학교 운동장에서 하고 그래도 테이블하고 세팅하는 병도 많았지 않나요? 그 뭐 그런 비용이 그만큼 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3천만 원 맞나요? 3천만 원 이제 전체 예산이 그런 거고요. 주민총회로 한 거는 우리 간사님 300에 500에 우리가 주민총회. 500. 430. 우린 430으로 대면으로 했습니다. 대면으로 했고 그 이제 대관은 그 능곡에 토당 플랫폼이 있는데 그건 무료로 썼습니다. 신청을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좀 무료로 썼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430. 반납하신 건가? 예산? 네, 3천만 원 예산에서 전체 3천만 원 중에서 우리가 430만 원은 주민총회에 쓴 거죠. 예. 네. 그 작년에 그 위원회 때 총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금년에 3천만 원 예산 그것은 이제 구조금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작년에 그 경기도 자치공동체 지원 사업 그런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2천만 원의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자치공동체 그 마을에서 행사를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총회만 따지자면은 사실 2천만 원이면은 쓸 때가 많다 하더라도 큰 돈이죠. 많이 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에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워크숍도 못 가고 벤치마킹도 못 하고 이러니까 돈이 여유가 생겨. 그래서 이제 퍼실리데이터 강좌를 이제 개설을 한 거고 그래서 퍼실리데이터 교육 받는 데만 저희가 비용이 약 한 400만 원 그 정도 들어서 20명의 이제 교육이 그리고 총회 부분은 이제 영상 쪽에 이제 우리가 비용이 약 한 400 몇십만 원, 한 500 채 안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외에는 제가 간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민총회 모이는 장소가 저희는 이제 그 능곡 예전에 그 능곡역 구역 토당 플랫폼에서 했는데요. 그 이번 이제 마을 축제는 이제 능곡역에서 하는데 사람 모이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실상 이제 주민총회는 우리가 그 평소에 대비해서 150명인가 정해져 있어요.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수는 150명. 그러니까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3월 달에 저희가 그 총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총회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능곡역 앞에서 하기로 했는데, 광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조금 더 그 승하차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오기는 올 거예요. 그 고민은 저희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반에서 또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사실 주민자치의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사례 설명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투표 참여 독려를 하기 위해서 경품을 제공을 해서 경품권을 한 장씩 부여해주는 방법이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음에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 관리소에다가 그 방송 멘트를 좀 해서 방송 좀 해달라, 주민 의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다, 주민총회가 있다, 방송을 그래도 해주면요, 들으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방송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단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충분히 자치회와 또 행정복지센터와 또 입주자 대표회의 어떤 유대 관계로 하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성 의제 포함해서 7가지 의제를 최종 확정해서 주민총회에 상정해서 투표로 의사결정을 했고요.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우리 대화천이라고 있습니다. 대화천 꽃길 조성 사업이 첫 번째 의제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약 한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대화천에다가 영산홍을 한 500m 정도 식재를 했고, 그다음에 꽃씨 뿌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가뭄이 심해가지고 영산홍은 어느 정도 한 90% 정도는 살았는데 꽃씨는 제대로 발화가 안 돼가지고 인제 비가 최근에 오니까 인제서 발화가 돼서 싹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포동 프리마켓 사업이 두 번째 의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송포 혼목거리 공원에서 약 주민들이 첫 번째 프리마켓 행사인데 저도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그래도 그 시범 공연 이런 거를 잘 짜서 놓으니까요, 그 관계자 가족들이 많이 동원이 돼가지고 굉장히 나름 성황리에 맞췄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마을신문 발간도 선정됐는데 그건 가을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연불황 마을에 그 쓰레기 투척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통장님이 동장님한테도 민원을 몇 년 동안 냈는데 동에서 해결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마을 의제로 채택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약 한 만 원 돈 안 들이고 한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단을 조성했어요. 기존의 쓰레기는 다 외부에다 반출해서 저거 해서 그 좀 넓지 않은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예쁘게 화단을 조성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상정된 결정된 의제는 사업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단계별로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2년 전에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에 이제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안을 이제 안건이 이제 갔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을 시의회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시의원들이 각 국가에서 이제 각 조례 사항들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바꿀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을 웬만큼 시의회들과 의원들과 접촉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들을 통과시키느냐 그게 이제 쟁점인데 저희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주민자치회 덕양구, 그다음에 동구, 서구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관부라고 말씀드릴게요. 임원 세 분, 네 명이죠. 각 3구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장과 부회장과 간사와
이제 감사 네 분으로 구성되는 그 네 분이 이제 그러니까 시 협의회 그러니까 3개 구에 4명씩 해서 12명으로 협의회가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시의 자치과장이나 시의회 의장들을 불러서 우리가 대담을 하고 이제 하곤 하죠. 그래서 먼저 번에 간사수당 문제가 됐을 때에도 주민자치과장 부르고 또 예결위 의회 예결위 위원들 부르고 해서 같이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시 3월부터 간사수당 30만 원이 인상이 됐죠. 그렇게 장치가 돼 있는데 이것이 전체 시협의회가 이제 의장이 능력 있는 건 지금 현재 의장을 여기 뭐라고 그런 건 아니고 좀 돌파력이 있고 추진력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협의 전체 시협의회 구성에 맡아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의장 우리 협의회 의장을 맡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추진력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안은 저희가 한번 다시 이게 돌아가면서 뭐 떠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의욕이 있는 분들을 임원으로 구성해서 한번 존재 가치를 우리가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평가받는 그런 제도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질문, 그다음에 본인들의 속사정 다 이야기해 주신 우리 패널들의 마지막 1분 발언 한번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각 동에서 또 자치에서 이런 성공 사례 또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자치회가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늘 이 문제는 꼭 해결했다는 문제가 아까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어떤 대표성 부여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지역을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민원이 해결이 돼야 되죠.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1년에 3천만 원 예산을 그것도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대여섯 가지 사업에 몇백만 원씩 쪼개가지고 해봐야 그거는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정말 민원성 있는 의제가 발굴돼서 그게 시에서도 받아들여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주민자치회가 감당을 했을 때 진정한 마을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주도 회장한테는 전혀 질문을 안 해서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한 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행주산성역을 얘기를 했는데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교회선이 이제 부활하거든요. 교회선이 부활하는데 그 능곡역에서 의정부로 가는데 능곡역에서 승하차를 안 하고 그냥 회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저한테 해줬으면 했을 텐데 질문 안 했으니까 교회선을 부활하는 과정에서 능곡역에서 승하차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가시기 전에 서명 좀 해주시고 가세요. 박수 치려면 좀 박수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회장님. 네, 이제 마무리 발언하라고 오셨는데 저는 우리 총회를 주민들이 이 총회를 할 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총회 날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범 감사가 기밀을 누설을 했는데 우리는 금년에는 총회를 축제와 함께 같은 날 같은 시에 그때 함께 하면서 어차피 우리 이런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주민들 참여가 아주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축제할 때 우리 총회를 1시간 정도 프로그램에서 총회 시간을 갖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 무대에 총회 무대에 앞에 객석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자동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점차 우리 축제가 또 우리 총회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들 경험을 할 거예요. 6월에 전 며칠 전에 저희는 했는데 6월에 주민 참여 예산 회의가 있죠. 그 회의가 총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은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은 그래서 전에 부시장이 왔을 때 우리 자치회가 주관이 돼서 하자. 동네 그 행정 팀장이나 주무관은 전혀 무관심이다. 그냥 아무것도 없죠 하고 작년엔 물어보더라.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하자 했더니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른데요. 너희들은 단 현수막 하나 안 달지 않냐. 그 현수막은 예산이 안 나와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우리 길잡이 주민 우리 협의 있죠 지원센터 거기에서 만든 길잡이에 보시면은 6월에 그 참여 예산을 우리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안 안 하면 3천만 원이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넣은 3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참여 예산을 우리가 같이 총회와 지금은 부르는 게 주민 참여 예산 총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 총회와 주민자치회 총회를 함께 같이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6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6월에 무슨 축제와 또 총회와 또 참여 예산까지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연구 대상이다. 6월에 참여 예산 회의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회의를 그때 맞춰서 하든지 그것도 우리 모두 전체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이렇게 대담을 진행하면서 너무 식상한 표현이지만 열띤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도 뜨겁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분들이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행정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회 또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도 우리 스스로는 계속해서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념 정리를 제대로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대담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의 참여 문제 그다음에 어떤 의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의제의 문제, 또 우리 주민자치의 대표성 문제, 우리들의 실질적 권한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이제 이면철 창릉동 주민자치 회장님께서 의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원성 의제와 주민 참여 예산에서 나온 의제와 자체 사업 의제 이 모든 게 함께 다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3트랙으로 가야 된다. 저도 이제 많이 동의를 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셨으면은 더 적극적으로 이 3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 주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열띤 토론이 여기서 그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아마도 임면철 회장님께 또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박 2일로 저희가 워크숍을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 세 분 패널 비롯해서 여기 오신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얘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발제자는 이혜재 회장님이고 이혜재 회장님, 한만희 회장님, 정원희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